독일의 에너지 포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에서 단 4개국만 할 수 있었던 기술을 한국이 해냈기 때문인데요. 수십 년을 걸려 만든 기술을 갑자기 실현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믿지를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본 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콜라드 바이스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공대에서 가스터빈 기술만 40년 넘게 연구해 온 사람이고요. 사람들은 절 흔히 이 분야에 살아있는 역사라 부르곤 해요. 그 말이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 돌아다니는 터빈들 중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거의 없거든요. 이번 베를린 에너지 포럼은 여느 해처럼 전 세계 에너지 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발표자로 연단에 섰고 객석을 둘러보며 세계 각국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발표 중 제 시선이 한 동양인 그룹에서 멈췄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한국 대표단이었죠. 가스터빈 기술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단 4나라만이 진정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더군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예상대로 손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 한국 대표단의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바이스 교수님, 한국이 최근 독자 개발한 가스터빈을 발표한 거 알고 계신가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약간 웃으며 답했죠. 물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스터빈이라는 건 그냥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증, 안정성, 시장의 신뢰 이런 요소들이 수십 년의 경험 속에서 검증돼야 하죠. 제 말에 그 대표단의 표정이 살짝 굳더군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기에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터빈은 그저 철판 맞춰서 조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한 한국인이 다가왔습니다. 바이스 교수님, 저희 한빛중공업에서 교수님을 공식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술을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는 강준호라고 했어요. 한빛중공업 가스터빈 총책임자랍니다. 그 순간 묘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물론 그건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였죠. 좋습니다. 한국의 도전이 어디까지 왔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호텔 방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가스터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고도의 야금 기술, 유체역학, 열역학 그리고 방대한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예요. 그들이 진짜 독자 개발을 했다고? 제 생각엔 아마 기존 기술을 조금 개선한 정도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확인해보자. 그렇게 그날 밤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세계 가스터빈 권위자로서 이건 확인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제 인생의 수십 년 철학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한국의 공항은 상상보다 훨씬 정돈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독일 공항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었죠. 입국장에 나오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이 보였습니다. 콜라드 바이스 교수님 맞으시죠? 저는 한서윤입니다. 한빛중공업 가스터빈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예요. 오늘부터 교수님 일정을 안내해드릴 통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녀는 독일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발음이 놀랍도록 정확했죠. 순간 놀라서 되물었어요. 독일어가 아주 유창하군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빈 공대에서 2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어요. 교수님 강의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약간 미소가 나왔어요. 세상이 참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그녀는 저에게 꼼꼼히 정리된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첫날은 호텔에서 휴식, 둘째 날은 한빛중공업 연구소 방문, 셋째 날에는 김포 열병합 발전소 견학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 일정을 보며 제가 농담처럼 말했죠.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네요.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교수님을 모시는 이번 3일이 한국 가스터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차장 밖으로는 서울의 빌딩숲과 분주한 거리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딘가 유럽과는 확연히 다른 에너지, 활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한서윤이 물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IT 기술에 강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터빈은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스스로 심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건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심장이요? 그건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다듬어온 기술입니다. 설마 정말 독자 개발을 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한서윤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죠. 우리는 수천 번 실패했고 결국 6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젊은 엔지니어의 자부심으로만 들렸어요. 안쓰럽기도 했죠. 왜냐하면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가스터빈 기술은 그렇게 간단히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더는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직접 보게 되겠군요. 그렇게 말하고 말았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 저희 기술을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여전했어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일까? 이 나라가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단 말인가? 40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건 불가능해. 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맞춰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한서윤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서 있더군요. 좋은 아침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강준호 총책임자님이 기다리고 계신 창원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어제보다 더 자세히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창원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도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저희 한빛중공업 본사와 연구소가 있는 핵심 거점이에요. 그녀는 한국의 가스터빈 개발 역사를 한 줄 한 줄 풀어내듯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통역인 줄 알았는데 설명 방식이며 용어 선택이며 이건 명백히 현장 기술자의 언어였습니다. 서윤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문득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올해 32입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이런 나이에 참여하다니 놀랍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 팀엔 26, 29짜리 엔지니어도 많아요. 가스터빈은 저희 세대의 미래거든요. 그 말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라고요. 1시간 반 정도 달렸을까요? 드디어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고 입구에서 한 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이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다부진 체격에 단단한 악수를 건넸습니다. 이름은 강준호,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죠. 공장 입구를 지나 연구소로 향하는 길. 저는 조용히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건물들,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의 표정까지. 여유는 없지만 뭔가 자신감 있는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살짝 압도당했어요. 독일을 떠나기 전까지 이 모든 게 반쪽짜리 시도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시설인데. 한서윤은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웃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있는 장비 대부분이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조립한 겁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듯 저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테스트 베드, 회전축 제어 시스템, 열 충격 실험 장비, 유량 조절 시스템. 이건 그냥 겉멋 만든 장비들이 아니었어요. 실전용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말 그대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투어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죠. 저는 정신없이 메모하고 사진을 찍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 진짜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뭔가가 조용히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베를린에서의 오만했던 제 모습이 창원의 이 연구소 안에서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최종 판단은 이르다. 아직은 보여준 것뿐이니까. 다음 날이면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실제로 가동 중인 가스터빈을 보게 될 예정이었어요. 진짜 평가는 그때 내려야죠.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이 시간 맞춰 호텔 로비에 나타났어요. 여전히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말이죠. 오늘은 김포 열병합 발전소를 방문합니다. 실제로 저희 국산 가스터빈이 가동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차에 오르자 저는 어제 봤던 기술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분명 설계가 정교했고 실현 가능성도 있어 보였지만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실제 운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서윤 씨, 이 터빈 상업 운전 들어간 지 얼마나 됐죠? 6개월 됐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차는 발전소에 도착했고 입구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바이스 교수님. 저는 노경태라고 합니다. 이곳 수석 기술자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진짜 기술자의 표정이었죠. 제어실로 안내받았어요.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제 눈은 본능적으로 진동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동이 너무 낮은데요. 강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이게 바로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진동 제어 설계와 실시간 대응 시스템이죠. 이후 실제 터빈이 있는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방음 처리된 문을 열자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산 대형 가스터빈입니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터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겉모습은 독일이나 미국의 것과 비슷했지만 디테일한 설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히 블레이드의 곡률과 마감 처리 방식이 독특했어요. 이 블레이드 하나 가격이 중형차 한 대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만큼 이건 심장값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발전소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밥. 낯선 음식이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강준호와 노경태는 기술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희 블레이드 코팅 기술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했어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다만 내구성은 더 지켜봐야겠죠. 그 말에 노경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패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3년 동안 1000번 넘게 실패했고 그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해가며 10년 걸릴 실험을 압축했다는 겁니다. 강준호도 덧붙였죠. 우리에겐 기다릴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식사 후 정비실로 이동했습니다. 부품들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고 정비 절차도 정확하게 매뉴얼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비실 한쪽 유리 박스 안에 깨진 블레이드 조각들이 수십 개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한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실패 기록입니다.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수백 번의 분석과 수정 끝에 남은 흔적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심장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조용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연구소 앞에서 잠깐 내려 걸어보실래요? 밤 공기가 좋아요. 차가 멈췄고 우리는 연구소 앞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별빛이 흐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그녀가 갑자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프로젝트에 매달린 이유를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8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발전소 정비팀이셨는데 외국산 부품이 늦게 와서 제때 교체를 못했어요. 결국 터졌고 아버지는 그 안에 계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술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감정이 기술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바쁘고 역동적이었죠. 오늘은 김포 발전소에서 최대 출력 시험 가동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가스터빈이 과연 100% 부하를 버텨낼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한서윤과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의 감정적인 대화 이후 우리 사이엔 아직 약간의 어색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시험 가동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진짜 검증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차에 오르며 저는 물었습니다.
이 테스트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 처음입니다. 상업운전 이후 최초의 100% 부하 테스트예요. 그 말에 제 심장도 조금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쇼가 아니라 기술의 생존을 건 실전. 발전소에 도착하자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제어실의 긴장감은 눈에 보일 정도로 고조돼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강준호 총책임자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그 옆에는 노경태 수석 기술자도 이미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 이상 없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죠. 이윽고 강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터빈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위기 대응 시스템입니다. 오늘 그걸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은근히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평가자의 자세보다는 동료 기술자의 눈으로 이 테스트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시험 가동 시작합니다. 제어실의 방송이 흘러나왔고 수많은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터빈의 회전수가 서서히 올라갔고 처음엔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죠. 현재 출력 30%, 진동 수치 안정적, 50% 정상 범위 유지 중. 긴장 속에서도 기술자들의 움직임은 매끄러웠고 강준호의 표정에도 여유가 남아 있었어요. 70% 도달, 80% 도달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그 순간 노경태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3번 베어링 진동 수치 상승 감지. 얼마나? 아직은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요. 진동 수치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90% 출력으로 진입하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진동 경고. 임계치 근접. 이 상태로 계속 가동하면 위험합니다.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40년 경력의 직감이 터빈 손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준호는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계산된 상황입니다. 백업 시스템 수동 가동. 잠시 후 제어실 화면에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는 표시가 떠올랐고 놀랍게도 진동 수치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수초 내에 진동 안정화. 100% 출력 도달. 시스템 정상 작동. 순간 제어실이 조용해졌고 고지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서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노경태의 얼굴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무언가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들은 단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위기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교과서에서도 보기 힘든 결과였어요.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강준호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어요. 놀랍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건 유럽에서도 드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험 가동을 마친 직후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방금 일어난 상황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브리핑을 경청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번 진동 이상은 블레이드의 마이크로 진동과 윤활 시스템 간의 일시적 간섭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 시나리오를 사전에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고 독자 개발한 백업 냉각 알고리즘이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방식은 시도해본 적 없습니다. 대부분 출력 감소로 대응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군요. 그 순간 한서윤이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교수님, 저희 접근법에 대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통적이진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교과서 바깥에서 진짜 혁신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살짝 웃었고 저 역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기술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들은 강준호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더니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평가는 저희에게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 해를 버틴 사람들의 땀과 밤을 인정받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노경태 수석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바이스 교수님 진짜 엔지니어십니다. 자신의 신념을 바꿀 줄 아는 용기, 그게 기술자입니다. 그 말에 제 눈가도 살짝 뜨거워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한서윤이 조그만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건 한국에서 만든 첫 번째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미니어처예요.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심장의 일부입니다. 기념으로 꼭 가져가 주세요. 상자를 열어본 순간 은빛 금속으로 정교하게 가공된 작은 블레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에 쥐었어요. 고맙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물건이 될 겁니다. 차가 공항에 도착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앞으로 더 큰 터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경쟁자 말고 동료가 됩시다. 함께 발전하는 기술의 파트너로.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탄 저는 손녀 레아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어땠어요? 저는 창 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단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지. 레아도 자전거 배울 때처럼. 그럼 그 사람들도 자전거 연습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훨씬 더 큰 걸 만들었단다. 도시 전체에 전기를 줄 수 있는 거대한 심장이야. 그날 밤 빈의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그 작은 블레이드 모형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때다. 기술 너머의 가치라는 장을 새로 추가해야겠어요. 기술이 단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와 철학 그리고 이야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